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극수 변환식 3상 유도 농용 전동기가 있고요. 고속 측이 어떻게 하냐면 4극이래요. 4극. 전격 출력이 30kW래요. 저속 측은 고속 측의 3분의 1 속도가 3분의 1이라네요. 이때 저속 측의 극수와 전격 출력은 얼마인가 두 가지를 알아보라 그랬네요. 하나는 극수를 물어봤고 하나는 전격 출력을 물어봤네요. 그럼 이게 1번이고 2번이라 그러면 자 1번 뭡니까? 극수 P와 N에 이제 관한 건데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우리가 동기 속도 공식에서 가져올 수 있죠. 이게 P분의 120F라는 공식 있죠. 자 여기서 가져오면 여기서 속도와 N과 P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돼요? N은 P와 반비례 관계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극수 입장에서 보면 n분의 이렇게 속도와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속도가 여기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극수를 여기서 알아야 되니까 극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반비례죠. 요거는 반비례. 그죠? 극수와 속도가 반비례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한번 뒤집은 게 아래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인 속도가 3분의 1배라는 거냐? 반비례 관계로 했을 때 나온 속도가 3분의 1배라고요. 극수로 하면 그거에 또 반비례니까 3배가 된다는 얘기죠. 극수는. 그래서 극수가 처음에 주어진 게 얼마예요? 4극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4극이니까 4극. 3배가 되는 거죠. 이 관계가. 그래서 결국은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12극.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12극이 된다. 이게 답.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전격 출력. 근데 우리가 토크식에서 가져오면 되는데요.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0.975에 여기가 P 출력 아웃이죠. 출력이고 여기가 N 이렇게 되죠. 속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둘 간의 관계를 봐야죠. P하고 N의 관계. 자, 분자 분모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위에가 커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래도 커져야죠.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이퀄 관계니까. 아래가 작아지면 아래. 둘 다 비례 관계인 걸 알았어요. P와 N은 비례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속도와의 관계니까 속도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서로 비례 관계니까 속도가 얼마큼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로 떨어졌죠? 그럼 비례 관계 둘이 비례 관계니까 이것도 떨어져요. 그럼 여기 30kW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 3, 1, 3, 10kW가 되네요. 10kW.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고 식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이 삼성 농용 유도 전동기 4대가 있다 그랬네요. 4대가 있는데 하여튼 이해되는 MCC반 모터 컨트롤 센터죠. 이제 이런 판넬을 구성하고자 할 때 물음에 답하세요. 1번이 MCCB 뭐 컨트롤 센터의 기기 구성에 대한 대표적인 장치 무슨 장치가 들어가느냐. 일단 뭐 차단기가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차단기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동 장치가 들어가고 대부분 이런 데 보면 보호 장치가 또 뭐 있어요. OCR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자,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써주면 되죠.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이게 뭐예요? 차단 장치. 그다음에 기동 장치. 기동이죠. 기동 장치.
그 다음에 뭐 보호장치 OCR 같은 거 이런 거 보호장치라고 그러죠. 보호장치. 이 정도에서 세 가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다시 써볼게요. 차단장치, 차단장치, 그 다음에 기동장치, 기동장치, 네, 보호장치죠. 뭐 제어 및 보호장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 기동 방식을 기기 수명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는 어떤 뭐 기동 방식에 대해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이번에 이제 기동 방법을 물어보는 건데 모터가 보니까 380부터의 삼상이네요. 100kW예요. 그러면 상당히 센 건데 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뭐 한 개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량이 크다. 4개라도 이게 25kW씩이죠. 25kW, 25kW, 25kW. 저희 회사에도 이게 솥단지가 하나 있는데 대침 솥이죠. 큰 물 끓이는 솥인데 이게 하나에 80kW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차단기가 175A짜리 달려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형광등 뭐 6, 700개 켜는 것만큼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 정도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모터가 엄청 크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대용량이다. 대용량, 용량이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럼 우리가 보통 5kW 미만, 5kW 미만 이 5kW 미만일 때는 우리가 지기 기동을 하죠. 바로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5에서 15kW 정도까지는 Y 델타 기동을 합니다. 15 이상 더 큰 경우에는 리액터나 기동보상기를 씁니다. 이 중에 기동보상기 기동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동보상기 기동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에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농형 유도전동기 그러면 네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콘덴서 설치 시 오구조파를 제거하고자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 이 계통에 문제가 되는 게 3고조파고요. 5고조파가 문제가 됩니다. 꼭 콘덴서 설치가 아니라도 이제 이 3고조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델타 결선을 하죠. 이렇게 콘덴서를 델타로 연결한다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결선을 하죠. 이거 배전함 열어보면 이런 거 설치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사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3고조파 없애기 위해서 델타 결선하고 5고조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직렬 리액터를 답니다. 직렬 리액터. 직렬로 단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직렬 리액터란 얘기는 여기다 콘덴서 설치한 여기다 직렬로 이렇게 단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렬로. 요거를 우리가 전에도 배웠겠지만 없애는 원리는 요 콘덴서하고 요거 L이고 C 성분인데 두 개의 공진을 이용해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요걸 같게 만든다는 얘기죠.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고조파를 없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주파수니까 오메가는 주파수가 5배가 되는 거니까 5고조파는 여기다 이제 5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지를 이용하는 거다. 그 원리는. 이거 전에도 했겠지만 조금 더 보면요. 여기 계산식에서 5를 이쪽으로 넘기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 넘기면 요게 XL이 되죠. XL이 되고 여기가 25가 되죠. 그러면 25분의 1이 되고 앞에 이게 넘어오면 5가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이 요게 XC가 되죠.
그래서 앞에 거를 요 분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5분의 1이 계산되면 이게 0.04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서 리액턴스의 0.04배를 넣으면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액턴스 이제 리액터의 용량을 계산하는 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리액터 용량 뭐 이런 얘기 필기 때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0.04가 몇 퍼센트냐면 4%죠. 이게 4%. 그래서 콘덴서 용량의 4%. 요게 이제 계산값입니다. 계산. 다시 말해서 이론 값이고 조금 여유를 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5에서 6%를 투입을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필기 때 다 한 내용들입니다. 나왔으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이면 차단기는 보호 계정기의 4가지 요소에 의해 동작되도록 그 4가지 요소를 적으세요. 이건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4가지 요소가 뭔지. 그러니까 이 차단기가 스스로 자기를 끊어내지는 못하죠. 이제 보호 계정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릴레이죠. 요게 작동을 해서 차단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 4가지를 써보면 첫 번째 단일 전류 요소가 있습니다. 전류 요소 전류값만 가지고 작동한다는 거 있죠. 뭐 OCR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 전압 요소입니다. 전압만을 가지고 계정기를 동작시킬지 아닐지 트립할지 안 할지 판단한다는 얘기겠죠. 대표적인 게 뭐 과전압 계정기, 부족 전압 계정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압 전류 요소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전압 전류가 있으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 계정기 임피던스 계정기가 바로 거리 계정기라고 볼 수 있죠. 거리 계정기. 그러니까 전압 전류를 비교해서 한다는 얘기죠. 전압 전류 요소를 비교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 값을 알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임피던스 계정기, 거리 계정기 뭐 같은 얘기지만 이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전류 요소가 있습니다. 이전류. 두 군데 전류 값을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게 대표적인 게 차동 계전기가 있죠. 계전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 있는 요 4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잠시 또 쉬어야 될 것 같아요.